오늘 강의는 혈허생풍이라는 한의학적으로 혈허생풍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혈허 하면 생풍, 풍이 생긴다. 그래서 혈허생풍 증후군은 한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증상 등을 치료하는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출생의 비밀과 사명의 비밀을 강의한 적이 있죠. 그 강의 내용 중에 양신이라는 게 있고요. 음에 정이 있다. 양신은 부에 속하고 음정은 모에 속한다.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정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양신 중에서 이제 정신이 항상 부모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옛날 음정이 상승하게 되면, 음이 2로 상승하게 되면 뭐가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기가 생한다 그랬어요. 부신이 하강하면 혈이 생성한다. 그래서 기혈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선천직이다. 그리고 기와 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후천적으로 잘 보존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는 위에 속하고 혈은 영에 속한다. 그래서 영혈, 위기라는 말을 한의학적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출생의 비밀과 사망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때, 정신혼백 그 강의를 해드릴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이고, 이 혈은 오늘 혈이 허해서 풍이 생한다. 근데 우리가 경나 강의를 할 때 풍은 속성이 뭐라고 했죠? 풍은 들어간다. 들어가는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혈이 허하면 들어가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풍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들어보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이 허하면 그래서 바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정이 상승하면 기가 되고 양신이 하강되면 혈이 되는데, 기는 후천적으로 위에 해당이 되고 후천의 영은 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혈허다 그러면 이게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후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다스려 줘야 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와 혈은 사실은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 방에 기행즉 혈행이라. 기가 움직여야 또 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일시, 기혈은 동일시되어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어생풍 증후군에 대해서 대략적인 혈에 관련된 강의를 해드렸고, 이제 혈어생풍이라는 거를 이제 그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혈어에 수반돼서 일어나는 뭐 이제 가려움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피부가 이제 가려움증은 혈어 생풍 중에도 대표적인 증상인데 왜 그럴까요? 피부가 위축돼요. 피부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위축되면 피지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지선도 위축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한선이라는 게, 땀은 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한선도 위축해요. 그러면 피지선과 한선이 위축되면 분비가 어떻게 됐어요? 분비 기능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려움증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는 그 피부에는 또 피부 신경이 있어요. 피부와 또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에 영양장애를 일으키게 돼 있죠. 혈화가 되면 영양장애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미세혈관이기 때문에 순환장애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혈어 생풍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가려움증이다. 이걸 우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혈어 생풍의 혈어에 관련된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문되는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은 우리 한의사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제가 사진상에서 망진이다. 우선 보는 거죠. 그러면 안색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혈어의 경우는 안색이 나쁘고 광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택도 별로 없어요. 일단 혈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또 피부는 어떨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피지선이라든지 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신경의 어떤 영양장애 때문에 피부가 어떨까요? 거칠겠죠. 피부가 거칠어요. 그리고 건조감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심지어는 관찰을 해보면 피부 질환에 뭐가 있을까요? 열감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발적도 있겠죠? 뻘겋게 부는 발적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어 증상의 특징적인 주의사항이 피부전에 삼출물 같은 건 끈적끈적 진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혈어에는 그런 삼출물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혈어 증상의 또 하나 특징적인 증상이 손톱을 보셔야 돼요. 손톱. 손톱을 보면 손톱 색깔을 잘 보세요. 손톱 색깔은 홍조색이 돼야 되는데 손톱 색이 나빠요. 검은틱틱할 수도 있고 또 하얄 수도 있고, 그래서 손톱 색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피부 질환이 있으면 가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가려움은 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출혈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소량 출혈, 피부에. 그 다음에 혈어라고 어반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거기가 어반. 그래서 혈어 증상이 있는지, 발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한의사들이 우선 망진을 해서 이게 혈어 증상의 대표적인 질환이구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설진을 한다고 했죠. 설질은 어떻게 해요? 담홍색이라고 하거든요. 담홍, 홍, 약간 붉으적적한 홍색이거나, 또는 심한 사람은 새카만면서도 암홍색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망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했던 사진 중에 뭐라고 했죠? 환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한의사들이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진을, 환자가 와서 내가 어떠한 증상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문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분의 혈어 증상의 특징 증상이 환자분들이 눈이 침침해요. 자, 그리고 피로를 자주 느껴요. 그리고 눈이 건조해요. 건조감이 자주 있습니다. 건조감. 더 나아가서는 두훈 증상, 어지러워요. 머리가 자꾸 어지러운 증상이 있습니다. 두훈. 그러면서 가슴이 자꾸 뛰어요. 두근두근두근. 어떨 때는 멈췄다가 그걸 동계라고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지가 쥐가 나는 것처럼 또는 뻣뻣한 마모감이 있어요. 이렇게 마모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혈어 생풍 중에 피부 질환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건조감만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피부 건조, 피부가 자꾸 건조해진다. 바삭바삭. 그 심한 사람은 피부에 아까 가려움, 소양감, 가려움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부에 발적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가려운 사람도 있어요.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적도 나타난다고 했죠? 네? 뻘겋게. 삼출물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삼출물 같은 거는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남녀가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의 호소 증상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여자인 경우는 더불어서 뭐가 문제일까요? 월경. 월경 주기가 자꾸 늦어져요. 경지 증상. 그리고 혈허기 때문에 월경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월경량이 적어요. 적다. 그러면서 생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무월경. 자, 이게 환자들이 처음에 와서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양방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의사들의 병명은 중요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가져오는 게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무슨 빈혈? 철결핍성 빈혈. 또 무슨 빈혈? 재생 불량성 빈혈. 이렇게 진단을 받고 와요. 더 나아가서는 혈소판이 감소해서 자반 증상에는 혈소판 감소 자반증이래요.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환자를 가져오시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이래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또는 여자인 경우는 갱년기 장애래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갱년기 증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나가서는 아까 시력이 눈이 침침하고 피로감이 오고 눈이 건조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시력 장애 진단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여자인 경우는 생리관계라고 했었죠. 희발월경? 희발월경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와요. 또는 월경량이 적고 무월경이 희소월경이래요. 또는 무월경이라고 했죠. 무월경이랍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또는 월경 곤란증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궁 발육 부전증 이런 증상을 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피부 소양증, 피부 질환에서는 노인성인 경우는 노인성 피부 소양증 이렇게 또 진단을 받고 옵니다. 또는 태선이라고 하는 태선이라고 하죠. 태선 이런 피부 질환. 그 다음에 뭐 고정성 단마진이래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혈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관상동맥 부전증 이런. 자, 이게 지금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또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이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혈허 증상이에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물론 이런 병명을 참고를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문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단계적으로 패턴으로 이제 구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치법이 나오고 그 치법을 나오고 나서 처방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고 나서 침 치료의 방향도 나온다.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뭐죠? 물어봐야 되죠, 이제. 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이거 합시다. 자, 물어본다. 그걸 뭐라고 했죠? 물을 문자. 문진이다. 세 번째요.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가족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또 일에서의 관계,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락관계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구조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있어요. 그 다음에 혈어 증상이 있으면 사지가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사지가 차갑단 말이에요. 혹시 이 손발이 차갑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또 뭘 물어봐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구갈, 갈증이 있는지. 갈증이 없다면 구건, 입이 자꾸 마르는지, 이걸 여쭤봐야 돼.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일하는 게 대표적인 불면이 있는지. 잠은 잘 주무십니까? 불면이 있는데 자면서도 꿈이 많습니까? 탐험. 꿈을 꾸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꿉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 꿈으로 나타납니까? 물어봐야 돼. 그게 이제 그 경락에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끔 사지가 쥐가 나듯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 있습니까? 마비감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까? 점심에 일어납니까? 잘 때 일어납니까? 그 시간대도 중요해요. 빈도수, 빈도, 시간, 이거를 여쭤봐야 돼.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지가 차거나 마비감이 있거나 불면도 있거나 이것이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또 구갈도 있고 후건도 있다. 이것은 혈어 정도가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선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 피부에 가려움증 있잖아요. 피부에 가려움이 있는 사람, 피부 질환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발적 상태가 있다 없어집니까? 있다가 없어지냐? 계속 있느냐? 그런데 끈적끈적한 진액물이 나오냐? 왜냐면 한의원 갔을 때는 말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삼출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여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 가려움을 치료하다 보면 가려움이 한약을 복용하면 없어지거든요. 응? 치료 후에 이제 1차 그 치료한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왔을 때 가려움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지금도 건조감이 있느냐? 피부가 자꾸 바삭바삭한 걸 느끼느냐? 에? 또 가려움이 완전 횟수느냐? 가끔 일어나느냐? 응? 이걸 여쭤봐야 돼. 왜? 이것은 혈어 생풍이 치료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문진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했던 한의사가 하는 확진 또는 촉진, 만져봐야 된다고 했죠. 예? 자, 우선 맥질은 어떻게 될까요? 혈어인 경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맥이 강할까요? 어떨까요? 혈어니까 맥은 가늘어요. 쇠합니다. 쇠. 맥쇠. 마치 맥을 딱 짚으면 신랄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맥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열인 경우에는 대부분 혈어 증상인 것은 빠른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끔은
혈지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sak하다 그러면 열이 있구나, 지하다 혈어 때문에 냉하구나,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맥에 그 빠르게 뛰고 느리게 뛰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맥에 이제 그 강약을 봤으면, 자, 요것을 이제 확진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혈액 생풍 맞구나 하고, 다음 단계에는 촉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그 혈과 관련된 혈은 소장이거든요. 태양한수, 수태양, 소장경이에요. 여기 소장을 빨리 써서 소장경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소장은 화고 태양은 한수라고 했어요. 수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혈과 왼이 밀접해 있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소장의 그 촉진을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모열을 찾아야 되는데, 모열? 소장의 모열은 배꼽 밑에서 3촌 아래에 있는 관원열을 복진을 해야 돼요. 거기가 딱딱한지 물렁물렁한지 뭔가 경결되어 있는지 관원열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복진입니다. 그리고 뒤를 다시 또 뒤에는 소장수가 있어요. 소장수라는 혈이 있거든요. 이것도 피부의 상태가 소장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장수를 확인해야 돼요. 우선 먼저 소장에 관련된 그 혈을 촉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족고름 간경, 숫고름 심포 말고 족고름 고름 풍목의 간경락, 족고름 간경을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의 중풍 손이다, 손께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혈을 저장하는 경락이거든요. 그러면 자, 간의 모열은 어디 있을까요? 모열을 찾아야 돼요. 모열을. 그게 우리 앞에 있는 늑골이 있거든요. 늑골. 네? 기문혈이라는 혈이 있어요. 기문혈을 촉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문혈 이렇게 촉진을 해보면서 거기가 딱딱한지 아니면 피부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경결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또 환자를 다시 엎드리게 해서 뭘 봐냐면 간 수혈을 봐야 돼요. 구흉추 양방 1촌 5촌부에 있거든요. 여기도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절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확인이 다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치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에 관련된 거에서 치법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법을 내려야 돼요. 치법에는 혈허이기 때문에 혈허 생풍이라고 있죠. 혈일 때 우선 뭘 해야 될까요? 보혈을 시켜야 돼요. 보혈. 그죠? 보혈, 그 다음 혈액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활혈. 보혈, 활혈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자인 경우는 아까 생리불순이나 생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도를 다스리는 조경법을 해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족고름 간경에 혈액을 관련된 경락이 간이라고 있죠. 간장혈, 혈을 저장하는. 그래서 평간법 법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인 경우에는
보혈을 시키고 피부를 윤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택할 윤자, 마를 쪽, 마른 거를 윤택한 보혈 윤주법을 생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양, 가려움을 멈추게 하는 지양법. 그 다음에 또 보혈도 있지만 흔히 또 양혈이란 말도 해요. 보혈, 혈을 기른다. 양혈, 윤조법. 그 다음에 열이 있는 경우는 청열법을 써야겠죠. 열을 청열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생풍이니까 바람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가라앉힐 식자에다가 청열식풍법. 이게 이제 한의학의 치법입니다.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처방을 내린다. 처방에는 기본방이 뭐 사물탕,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물탕도 있고 많죠. 뭐 보간탕, 또 당기음자, 그 다음에 윤조영양탕, 그 다음에 온청음, 그 다음에 온경탕, 이런 약 처방 기본방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한의사들이 처방할 때 참고하는 처방이니까. 뭐 이제 약물 중에는 뭐 숙주황이라든지 자음 보혈시키는 숙주황, 그 다음에 보혈 평간시키는 백작약, 보혈 활혈시키는 당귀, 뭐 활혈 행기시키는 청궁, 자음시키는 맥문동, 보혈 안신시키는 산조인, 그 경련을 멈추는 목과, 그 다음에 보기시키는 감초를 이제 뭐 이렇게 밀자에서 구우면 자감초라고 있거든요. 감초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질려, 방풍, 현기 같은 거풍지제, 황금, 그 다음에 생지황, 감초, 청열 소염시키는 약도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미를 해서 이 치법에 준해서 환자마다 다르게,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A, B, C, D, E, F, G까지. 이 환자들의 처방이 다 다르다. 그래서 맞춤형 처방을 해야 그 환자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지만 뭐 재생 필요성 빈혈에는 무슨 탕이 좋다. 무슨 탕. 그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이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보관탕을 쓰니까 다 낫더라. 그거 모든 사람한테 다 그거 쓴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패턴으로 다 구분해서 환자마다 다 틀린 처방을 써야 된다. 갱년기 증후군 무슨 처방? 요즘 뭐 광고 많이 나오죠. 갱년기 증후군에서 뭐 그 TV 광고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다 나을 것 같처럼. 아닙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혈어생풍 증후이기 때문에 그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다. 광고를 하면 사실은 뭐 재정적으로 많은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그 처방한 약이 훨씬 더 본인에게 맞는 약이라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혈어생풍이면서도 혈과 관련된 또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그 질환명과 관련성 이런 것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